유병헌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숨진 유병헌 씨에 대해 공소권이 없음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유 씨의 자녀와 측근들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미국 수사당국이 차남 혁기 씨가 남미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짚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구원파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알려진 사람이 이제 차남 혁기 씨입니다. 이제 그동안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줄곧 제기가 돼 왔었는데 뉴욕타임스의 최근 보도를 보면요, 혁기 씨가 남미행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우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당국과 우리 한국의 수사 당국과 상당히 긴밀한 사법 공조가 이제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알고 계시는 그런 연방수사국 FBI뿐만 아니라 국토안보국까지도 이제 상당히 유혁기 씨의 생방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체포될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남미로 간 것이 사실이라면 왜 남미로 갔을까? 이게 또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 수사당국이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근데 그 협조적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와의 외교 문제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유혁기 씨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도 이 세금과 관련되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당국도 적극적으로 지금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본인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혐의를 받지 않은 제3국으로 가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 더 유리하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남미 쪽에도 이 구원파 신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쪽에도 구원파의 재산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재산들이 좀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제3국 혐의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3국으로 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구원파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3국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32개국 정도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가 8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사 당국의 추적을 좀 따돌리기가 수월하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국가가 이제 멕시코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멕시코에 갔을 가능성은요? 예, 일단 뭐 멕시코는 가장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까운 나라죠. 미국 뭐 샌디에고에서 또는 이제 텍사스 같은 곳에서 이제 차를 타면 금방 멕시코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안 정세가 좀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신을 좀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멕시코로 넘어갔다면, 그러니까 멕시코를 포함해서 남미의 어느 국가로 갔다면 혼자 이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대동을 하고 같이 이동을 했을까요? 반드시 누군가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조력자 역시 구원파로 봐야 될까요? 적어도 이제 멕시코에 있는 그 지인들, 도와줄 수 있는 지인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분명히 뭐 구원파 신도든지 나름대로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혁기 씨는 미국에 있을 동안 이제 지난 4월에 나온 얘기였는데 프랑스행을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프랑스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물거품이 됐습니다. 만약에 남미의 어느 곳에 있다면 결국에 나중에 또 프랑스로 가려고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는 뭐 장녀 섬나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뭐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섬나 씨요, 자신의 그 누나가 현재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미 이제 아버님 같은 유병헌 씨가 이제 사망하고 유대균 씨도 국내에 이제 체포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프랑스로 간다면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재산들을 자기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자신을 갖다 숨길 수 있는 그런 안전이 확보된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막상 그런 자기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차라리 남미가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당장 뭐 남미를 거쳐서 바로 이제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과 프랑스의 범죄 인도와 관련된 실질적인 실무를 보면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더 프랑스보다는 범죄 인도에 조금 더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프랑스의 재산도 있고 범죄인 인도도 조금 덜 적극적인 나라로 갈 생각이 있었겠지만 네. 만약에 현재 예상대로 구제 제3국 남미로 갔다면은 남미에서 다시 그 위험을 감행하고 프랑스로 갈 생각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혁기 씨가 뭐 남미에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미국에 있다고 쳐도요. 어쨌든 우리 측에서는 구상권을 청구를 할 텐데 유혁기 씨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묻고요. 그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이 첫 번째로 크게 이제 구상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횡령과 배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네. 횡령과 배임 같은 경우에는 뭐 유혁기 씨나 유대균 씨나 이미 많은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네.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가족들이죠. 피해자와 관련되어서 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피해 배상을 했을 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잘못이 있는 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병헌 씨 사망은 했지만 아니면 그 상속자들에게도 과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현재 쟁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그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자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아직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그렇진 않고요. 민법상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유병헌 씨나 아니면 유혁기 씨 아니면 다른 그 일가들이 직접적으로 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것을 알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네. 지시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향후에도 계속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병헌 씨를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게 됐기 때문에 네.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후계자는 아니어서 예. 그럼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알려져 있는 유혁기 씨 같은 경우에 신병을 확보해서 과연 유병헌 씨하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는지 그러면 이제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예. 그것이 아니라 유혁기 씨 같은 경우도 알았다면 유혁기 씨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구상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직접적인 후계자로 알려진 혁기 씨와 뭐 장남, 뭐 장녀 섬나 씨 그리고 대균 씨와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병헌 씨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예. 그것은 유병헌 씨의 잘못인데 그것이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은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유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후계자다, 알고 있었다,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수사상 인정이 된다면 예. 그럼 그 경우에는 다른 뭐 유대균 씨나 유섬나 씨와는 달리 유혁기 씨에게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제 논란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 유병헌 씨가 살아있을 때는 둘째 아들인 차남 유혁기에게 자신의 이제 종교라든지 또 사업상의 후계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승계를 하려고 뭐 그렇게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유병헌 씨가 사망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유혁기 씨가 한국에 지금 돌아오면 바로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실질적인 후계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지금 좀 법적으로 이제 좀 따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혁기 씨가 한국으로 입국할 목적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한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법적으로. 현재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만약에 있다면 아니면 우리나라와 범죄인도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에 있다면 예. 협약 절차에 따라서 우리나라 검찰에서 뭐 그쪽의 외교부, 법무부를 통해서 범죄인 신병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수사 절차에 참여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3국으로 갔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유혁기 씨가 본인 나라에서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만 네. 제3국 같은 경우라면 굳이 이제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의 신병을 찾아준다라는 것은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검찰이 동결한 재산 상당 부분이 구원파와 좀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동결 조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환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는데 구원파 측에서는 본인들의 자산이다. 그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지금 뭐 3파전이 될 겁니다. 예. 이 남아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일단
국가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구원파에서는 그동안 헌금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네. 모은 우리 공동의 재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들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거는 명의가 나로 되었고 이미 나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실제로 이제 민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상당히 따질 부분이 많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태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유혁기 씨나 김혜경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중요한 것이 네. 과연 그 재산이 어떤 경로로 형성되는지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원파 입장에서는 내가 헌금을 통해서 마련한 재산이다라고 하지만 네. 그것이 뭐 유병헌 씨를 통해서 들어온 차명 재산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려면 실제적인 관련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유혁기 씨라든지 김혜경 씨를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 사람을 좀 신병을 확보를 해야 수사가도 진척도 되고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